정설처럼 나오는 요 놈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텐더 스프링을 사용을 해서 코일 스프링에 얹으면 로드 홀딩이 좋아진다? 완전 아니라는 거를 안녕하세요 알쓸 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스프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긴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단 2편만이 남았습니다. 2-6편과 2-7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6편에는 이제 우리가 한 5편 정도 스프링을 했기 때문에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좀 차 좀 탔다 혹은 내가 스프링 좀 바꿔봤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텐더 스프링에 대해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텐더 스프링을 쓰면 과연 정말로 로드 홀딩이 좋아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텐더 스프링 혹은 뭐 헬퍼 스프링 네. 도대체 뭘 위해 사용하는가, 네. 목적이 뭔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 목적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스프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첫 번째 스프링,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이 두 번째 스프링, 그리고 이 텐더 스프링이라고 불리는 세 번째 스프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프링들의 차이점을 LD 커브와 함께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LD 커브를 한번 화면에 저희가 띄워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LD 커브를 보시게 되면은 일자로 쭉 뻗은 게 있어요. 일자로 쭉 뻗은 그래프가 이 8kg짜리 리니어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쭉 뻗은 게 있거든요. 두 번째 쭉 뻗은 것도 또 얘예요. 이 뒤에 또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두 번 이제 쭉 가다가 한번 꺾여 있는 게 텐더 스프링을 얹으면은 그 그래프가 됩니다. 우리가 2-2편에서 듀얼 스프링이라고 했는데 이 듀얼 스프링이 참 헷갈리는 거예요. 네. 듀얼 스프링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검색을 한번 또 해보시면 얼마나 더 복잡한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뭐 2편에서 저희가 영상의 이미지로 보여드렸던 네네. 것처럼 이렇게 리니어 스프링인데 위쪽은 좀 촘촘하고 아래쪽은 이렇게 좀 넓은 스프링도 듀얼레이트의 한 듀얼레이트 종류지만 이라고 부르고 굳이 부르자면 이중 피치. 저희가 한국에서 부를 때는 이중 피치, 더블 피치라고 부르죠. 동일한 이제 스프링 안에 피치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도 듀얼레이트를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또 다른 듀얼레이트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로 다른 코일 스프링이 이런 텐더 스프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코일 스프링이 두 개가 이제 겹쳐 놓은 게 듀얼레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블락하이트가 생기면 안 돼요. 다 압축이 됐을 때 쾅쾅 치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 블락하이트 개념 때문에 얘가 파손이, 어느 하나는 파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왜 쓰냐면 여러분들이 그 LD 커브에서 보실 수 있듯이 두 개를 결합하면 다른 곡선이 나와요. 두 개를 결합하면 뭔가 잔진동을 얘가 흡수해서 이렇게 깔리다가 막 센 거는 이렇게 올라가서 뭔가 듀얼하게 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중등교육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중학교 물리 시간에 나옵니다. 그 스프링의 직렬 연결이라고, 요즘 초등학교 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프링의 직렬 연결이라고 해서 두 스프링을 얹게 되고 그 밑에 용수철을 달게 되면은 이 스프링을 레이트를 구할 때는, 이 스프링 상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이따 다음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거는 그냥 스프링 상수 하나예요. 그냥 리니어 스프링이 되는 거죠. 그죠, 리니어 스프링이 되는 거죠. 좀 약한 리니어 스프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듀얼 스프링에서 하나를 빼고 텐더 스프링을 넣어볼게요. 이 텐더 스프링을 넣게 되면 아까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듀얼 레이트예요. 이것도 이거 레이트가 3kg짜리거든요. 텐더 스프링의 레이트가 3kg입니다. 그리고 밑에 준비한 코일 스프링의 레이트는 12k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요, 텐더 스프링이 움직이는 구간에서는요 3kg와 12kg가 직렬 연결된 걸로 쭉 깔려 가다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다 블락하이트가 되고 나면은 온전히 12kg의 그래프만, 스프링 레이트 LD 커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스프링 레이트 온전히 12kg LD 커브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일 스프링을 얹을 때와
텐더 스프링을 얹을 때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텐더 스프링은 일단 형상 자체가 일반 코일 스프링이랑은 좀 달라요. 네. 이 단면 자체가 단순히 그냥 동그란 원이 아니라 이런 납작한 판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놓은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이 사용 목적은 일단 그냥 눌리는 게 사용 목적이에요. 얘는 그냥 끝까지 눌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네. 일반 이런 그 듀얼 레이트를 사용할 때랑은 아예 사용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정설처럼 나오는 요 놈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텐더 스프링을 사용을 해서 코일 스프링에 얹으면 로드 홀딩이 좋아진다? 네. 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완전 아니라는 거를 그럴 경우도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분별하게 네. 사용되고 있던 부분을 저희가 짚어드리는 부분인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텐더 스프링과 코일 스프링이 같이 장착된 쇼크 옵저버의 영상을 사진을 화면에 띄워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았는데 생긴 게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네. 텐더 스프링이 좀 약간 뭔가 잘 흡수해줄 것처럼 생겼다 보니까 뭔가 이 저속의 이 잔진동은 네, 이 3kg짜리 텐더 스프링이 흡수를 해주고 그죠. 이제 핸들링을 딱 들어가면 12kg 스프링이 딱 잡아주는 네네. 그런 부드러우면서 네. 단단한 이런 그 양립 이상적인, 가능한 네. 이상적인 그 최고의 서스펜션 스프링이 네. 되지 않느냐라고 네,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그게 완전 아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LD 커브를 준비한 화면 옆에 있는 LD 커브를 한번 보시면 쭉 일자로 돼 있는 게 그냥 스프링 하나만 리니어 스프링만 썼을 때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텐더 스프링을 같이 쓴 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지금 이 구간은요, 이미 다 자동차 무게 때문에 다 눌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뒤에 구간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눌려있는 애가 가다가 뭔가 잔진동이 있어도요, 얘가 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텐더 스프링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완전히 이제 휠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휠이 그죠? 뚝 떨어지면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네,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텐더 스프링을 썼을 때의 텐더 스프링이 작용하는 구간의 이 레이트는 얼마냐? 그거를 저희가 화면에다가 띄워드릴 텐데요. 3kg짜리 텐더 스프링과 8kg짜리 코일 스프링이 있으면은 이거의 스프링 상수를 정하는 방법은 8 더하기 3분의 8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스프링 레이트는 2몇 킬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8324에 8 더하기 11점 몇이니까 그렇죠. 네네. 2점 몇 킬로가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이거보다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네. 엄청 적은 하중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눌려서 한다는 거. 그러면 왜 써요? 왜 쓰는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텐더 스프링을 사용하는 목적 이유는 그 메인 스프링의 레이트가 높을 때 네네. 메인 스프링의 레이트가 높게 되면은 이제 드롭이 적어지겠죠. 이 4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차를 떴을 때 스프링 레이트가 너무 과하게 되면은 차를 떴을 때 바퀴가 떨어지는 양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포트홀이라든지 어떤 요철을 지날 때 굉장히 이제 충격이 많이 전해져 올라오겠죠. 차를 끌고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드롭이 부족하다는 말인데 이 강한 스프링 레이트를 사용을 하면서도 드롭을 확보하기 위해서 텐더 스프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런 텐더 스프링의 조합이 필요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 서킷 중에 인제스피디움 서킷입니다. 인제스피디움 서킷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킷들보다 훨씬 고저차가 많고 고저차만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킹이 같이 들어가는 고저차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많은 하중이 쏠리게 되고 선수들이 피드백을 많이 하는 게 스프링 레이트가 많이 모자라다. 그래서 앞에 다 눌린다. 그래서 올리다 보면 적정 스프링을 초과하는 스프링 레이트를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드롭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A 코스에서 B 코스로 넘어가는 11번, 12번, 13번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안쪽 바퀴가 뜨게 되면서 그립을 잃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드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텐더 스프링을 넣어줌으로써 차가 뜰 때
텐더 스프링이 쭉 빠지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드 로드 홀딩을 가져가주는 네.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원한 그 네. 텐더 스프링을 사용을 하면 로드 홀딩이 좋아진다라는 말이 맞게 됩니다. 네, 적절한 사용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 네네. 그렇지만 다른 적절하지 않은 사용은 스프링 레이트가 그렇게 막 많이 높아지지 않았는데 이미 적정한 스프링 레이트인데 네. 네, 공도 타기에 적정한 스프링 레이트인데 네, 거기에 또 로드 홀딩을 더 원한다 네. 해서 이제 텐더를 넣게 되면 너무 드롭이 과해지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메인 아무리 그 똑같은 스프링을 써도 네네. 똑같은 스프링 레이트를 듀얼로 쓰게 되면은 이제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텐더 스프링을 쓰게 되면 반 이하로 더 줄어들겠죠. 네. 스프링 레이트가. 이런 경우는 적절하지 못한 스프링 사용은 우리가 적정 상수보다 미만의 스프링을 사용하는 경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4편에서 레이트 선정법에 나오는 것 중에 스프링 레이트 미만을 사용을 했을 때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차가 바닥에 이제 내려왔을 때 네네. 로드의 스트로크를 너무 많이 쓰겠죠. 그렇죠. 로드가 이미 너무 많이 잠긴 상태에서 네네. 요철을 지나면 쿵쿵 치면서 오히려 로드 홀딩이 나빠지는. 네. 우리가 조금 이제 댐퍼에 대해서 혹은 또 스프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설명하면서 띄워드린 화면 역시 프론트 제품에 대해서 이제 띄워놨는데 진짜 실제 코일오버 제품이에요. 네. 영립식 코일오버 제품에 그 스프링을 이제 너무 높은 스프링을 사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거기에 텐더를 해서 적절하게 됐을 때, 그 다음 거는 원래 적절한 거 들어가 있는데 텐더를 추가적으로 넣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거는 댐퍼가 적절히 중간에 잠겨서 아래 위로 댐퍼가 운동할 공간이 충분하고 양쪽의 것은 너무 모자라거나 혹은 너무 많거나 네,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그 텐더 스프링에 관한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좀 나름 뿌듯하게 그래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적절하게 다 썼어요. 네, 앞에 1편부터 5편까지 봐야 이해를 할 수 있는 6편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용어라든지 뭐 스프링의 형상이라든지 그죠. 스프링 레이트에 대한 개념, 산정하는 법, 뭐 그런 것도 길이 마찬가지고. 선정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네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7편 마지막 이제 스프링 2-7편에 저희가 다룰 내용은요, 정말 텐더 스프링만큼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프링 프리로드에 관한 겁니다. 스프링 프리로드를 가하면 과연 내 차의 핸들링은 빨라지는가를 다음 2-7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2-6편은 약간 좀 길어졌는데요.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2-7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